그 연극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들었던 얘기인데 마로니에 공원 있죠. 대학로. 그러네, 창경. 그 맞은편이에요, 바로. 해화역 있는데. 근데 (2008년도에) 저기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유골이 발견돼요. 인부들이 그쪽에 있는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공사를 하는데 뭐가 탁 걸리더래, 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거기를 막 파헤쳐 본 거지. 그랬더니 이런 게 나왔어. 그러니까 뭔가 불로 그을린 듯한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느낌이 세서 더 안을 파봤대요. 뭔가 해서. 그랬더니 그 안에서 뼈 조각이 170개 이상이 나왔대. 그때 나왔던 네. 뼈 조각이구나. 저기 가운데에 있는 뼈가 저기 그 우리 허벅다리 뼈예요. 아. 아래에 보시면 동그랗잖아요. 네네네. 저게 이제 우리 대퇴부하고 연결시키는 곳이고 골반 있는 골반하고. 그럼 네. 같은 부위가 되게 많았다는 얘기네요? 사람이 허벅지가 12개씩 있고 그러지 않죠? 아, 그렇지. 그러면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끔찍한 사건에서 나오는 그렇지. 시신 분리? 첫 번째 시나리오예요. 봉투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다. 아, 여기? 네. 오. 야. 전단지인데? 용의자 수배 전단. 음. 2003년도에 2003년. 부유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연달아서 일어났습니다. 강남에서 60대 노인이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80대 할아버지와 50대 가정부가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 네 번째 범죄가 일어난 곳이 바로 해화동. 근데 여기에 범인의 모습이 CCTV에 잡혔어요. 그게 바로 저 수배 전단지예요. 네. 저희가 누군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난 10개월 동안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무려 19명을 살해한 자상 최악의 연쇄살인 소식을 조사가 진행되면 희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유영철이 초기에는 사실은 부유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침입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해화동에서 단독주택에 들어가서 80대 노인과 그 집 가사 도우미를 살해했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금고의 문을 열다가 유영철이 손에 상처가 난 거야. 그럼 나중에 그 피나 혹은 뭐 여러 가지 DNA 검사를 하면은 자기 흔적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유영철이 증거를 없애려고 이때부터 침입 범죄에서 수법을 약간 바꿉니다. 방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학로에 백골이 나온 구덩이 안쪽에 불을 그을린 흔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사실 유영철의 범행 자체는 잡히고 나서 다 거의 자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있다가 다 나온 거라. 근데 정말 그럴까? 그동안 어떤 방송이나 언론에서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이야기예요. 나는 솔직히 왜 왔을까를 생각하고 나왔는데 육성이네요. 네, 유영철의 육성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여죄 부분에 대해서 일을 원하더라고요. 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계획된 사건 같은 경우는 10건에 한 건 정도가 한두 건 정도가 이렇게 밝혀지는 게 되거든요. 8, 9건은 다 묻혀있기 마련이에요.
배제도 있고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도 차원이 다른 살인 사건이 좀 있었어요. 와. 이걸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사건 기록이야? 네, 실제 수사 백서입니다. 여성 상대 살해 사건은 망치, 피 묻은 시체 운반용 가방, 피해자의 핸드폰 등 직접 증거를 확보하였고 피의자가 지목한 장소에서 사체 11구를 발견하였습니다. 어우. 자, 이거는 유영철이 실제로 쓴 자필 편지예요. 어떤 기자. 전 제 오피스텔에서 16명을 그렇게 할 때마다 용기를 내기 위해 음악을 틀어놓고 범행을 했었을 정도로 저 또한 용기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이상하죠? 숫자가 안 맞죠? 여기 16명이라고 돼 있네요? 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시신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작업은 이거였었어요. 오피스텔 안에서 전체 그 DNA를 전부 채취해가지고 이것이 몇 명인가, 그것이 지금 발견될 11구와 딱 맞았어요. 본인이 주장하는 곳에 내가 매장을 했다, 여기에다가. 그곳을 다 팠어요. 근데 시신은 한 구도 찾지를 못했어요. 아하.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정도 백호라가 된다면 훨씬 더 2003년에 범행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이전이어야 되는데 이 이전에 유영철은 수감이 되어 있었어요. 어우, 이거 정말 오래됐어요. 4번인 것 같은데. 아, 여기에 보니까 연도가 75년으로 돼 있어요. 75년? 그거는 저 뼈 위에 건물이 이렇게 쓴 게 75년이에요. 47년 됐어요. 그러면은 아니네. 그때 국가수에서 이제 4개월 동안 진짜 이 유골들에만 매달렸는데 모두 총 28명의 뼈로 확인이 됐어요. 네. 이게 발견된 턱뼈 CT를 찍은 거거든요. 아, 밑에 유치가 있네. 위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두개골에도 예리한 도구로 잘린 흔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흔적이 머리뼈 조각에서 발견됐는데 톱을 사용해서 머리뼈 위쪽 부분을 잘라줘야지만 이 머리뼈 속에 들어있는 뇌를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흔적이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 또 실습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어렵거든요. 아, 그럼 이거는 굉장히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고 전문가의 솜씨고 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서울대는 서울대병원 대학병원이 있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저도 여쭤봤어요. 근데 서울대 병원에서도 이 당시에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를 했대요. 아닌 걸로 결론이 났어요. 해부학 실습용으로 어린이의 시신을 사용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대요. 왜냐하면 조직이 덜 자라서. 완성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알면 알수록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이걸 한번 보세요. 인골 여기 써있네. 이건 일본에서 발견된 거예요. 네, 89년에. 근데 이 유골이 발견했을 당시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학로 유골하고 5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사 현장에서 발굴됐다. 두 번째, 60구가 넘는 두개골이 무더기로 나왔다. 세 번째, 두개골을 자른 흔적이 확인되었다. 네 번째, 절단 도구는 톱. 그리고 5번째가 빈칸으로 돼 있네. 네.
이게 뭐냐면 이 유골이 있던 자리에도 역시 학교가 있었어요. 의대. 일본 군의학교가 있었던 거죠.731部隊の人体実験に供された方の、標本である可能性は十分にあると思います。 아 진짜? 굉장히 유명하죠. 731 악명이 부대는. 높았던 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2차 대전 당시에 여기서 근무하던, 그러니까 저 군의학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증언을 한 거예요. 전쟁 때 731 부대에서 생체 실험한 표본들을 군의학교로 가져왔고 폐망 후에 그게 들킬까봐 학교 뒷마당에 다 묻어버렸다. 우리나라에 딱 2권 있는 책인데 러시아에서 열렸던 731 부대 관계자들의 전범 재판 기록. 아, 예. 네. 그래서 여기 실제예요, 실제. 예. 표피 낡은 거 봐. 예. 재판장에서 있었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큰 추위 때면, 예를 들면 영하 20도가량 될 때면 사람들을 이 부대 감옥에서 밖으로 내어몰아 그들의 팔을 드러내놓게 하고는 인공적으로 바람으로 손을 얼구었답니다. 그러한 다음에는 나뭇가지로 두드리면서 그 언손에서 널판 두드리는 소리가 날 때까지 계속 했더랍니다. 어떤 병균을 주사했을 때 패스트 뭐 이런 주사를 했을 때 얘네들이 어떤 치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죽어가는가. 그래놓고서 그 뻣뻣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루타라고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통나무 같다고. 아, 그래서 네. 많다. 응. 제가 이거를 찾고는 굉장히 소름이 돋았는데 이게 731 부대 간부 중 한 사람인데 우선 이 사람 이름이 모노에 토시오예요. 생체 실험했던 군부대나 주요 기관들을 돌면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생체 실험에서 모은 자료들로 박사학위를 받은 곳이 있어요. 바로 경성 제국대학.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가 백골이 발견된 지점이고 당시 지도네요. 네. 당시 지도. 근데 이게 또 딱 하나가 안 맞아요. 국가수에서 감식 결과 대학로 백골들에는 제일 중요한 그게 없어요. 병변. 이게 세균에 감염되고 무슨 병을 앓고 뭐 이런 흔적이 아무데도 없는 거지. 동원됐다면 그죠? 뭔가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네. 그건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나 해서 지금 계속 살펴봤는데 네. 그 뇌도 머리도 있고 늑골도 있고 몸통이 다 있어요. 다리가 있고 네. 손발이 없어. 이 지금 우리가 발견한 이 신. 그러면 특가된 어떤 목적이 있는 연구였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을지. 그렇죠. 그 부위만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뭐 하고 싶은 대로 테스트하고 다 하고 할 수 싶은 대로 있는 다 할 수 있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2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접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3번째 시나리오를 준비했어요.
노부오 타케시. 이분이 가장 집착한 게 뭘까요? 이 사람? 네. 조선인의 인종적 특징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했어요. 아, 우생학자구나. 조선인의 교근이 발달한 것은 야만의 특징이다. 조선인의 소화기와 비뇨, 생식기는 일본인보다 크다. 그러나 인체의 가장 고등 기관인 신경 중추가 작은 것은 특히 주의를 요한다. 근데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우생학에 열광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좀 조선보다 좀 과학적으로 우월하다. 그리고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식민 통치한다. 니네에게 너희들에게 우리의 높은 문화를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 그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한다라는 개떡 같은 개떡 같은 얘기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우생학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보면 장애인 차별하게 되고, 맞아. 그렇죠. 인종 차별하게 되고,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차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이제 대학로 백골 유골의 존재도 이제 처음 알았었는데 모든 유골들은 화장이 되었고요. 이제 28구의 백골들은 보존 기간이 이제 지나가지고 올해 여름에 다 뿌려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올해 여름에. 네. 私たちの元にある人骨は一応今後の調査の可能性を含めて保管す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立派な戦争遺跡としてあります。こういう過去のものをきちんと保管しないと結局、疑惑は疑惑のままで終わってしまうと。真相の究明のためには、そういうあらゆるものの保管保存が大切だと思います。 근데 오늘은 굉장히 이 음모론이 과연 어느 정도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갖고 있느냐를 떠나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소중한 시간들을 많이 잃었어요. 그 시간에 다 규명했어야 되는 건데 잘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는 어조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 잊어. 다 제일 싫어. 그게 좋은 거야. 근데 앞으로 갈 일만 생각하자. 그들의 의도를 잘 보면 과거에 다 연루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